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팩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클라우드 팩 4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설명 들으셨을 텐데, 클라우드 팩이 지금 현재 5개가 나와 있어요. 클라우드 팩 4 애플리케이션, 팩 4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얘는 클라우드 팩 시스템이라고 해서 클라우드 팩을 올릴 수 있는 하드웨어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올인원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장비, 소프트웨어가 아니죠. 소프트웨어 아니고 그 하드웨어 장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게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팩 시스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하이퍼 컨버지드 그 인프라, HCI, 그 시스템하고 이제 유사한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적으로 크게 4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고객이 시스템으로 클라우드를 구축하려고 할 때, 플랫폼으로 구축하려고 할 때 뭔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맞춰져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x86 혹은 유닉스 기반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전원을 켜고 몇 시간 안에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올인원 플랫폼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구축하는 데 들은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다라고 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킹, 스토리지, 컴퓨터 노드, 관리용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다 들어있고, 거기다가 추가 구입을 통해서 미들웨어 라이센스까지도 이제 포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관리 콘솔 제공이 단일 관리 콘솔 제공을 한다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얘가 하드웨어 시스템이다 보니까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대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하드웨어적인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에 어댑터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스토리지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솔루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솔루션들을 같이 탑재를 하고 있는 관리 콘솔을 하나의 관리 콘솔에서 다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특이한 건데, 패턴 기반의 워크로드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패턴이라고 하는 건 우리 옷 만들 때 팔의 패턴, 뭐 몸통 패턴, 뭐 이런 패턴이 있잖아요. 그런 패턴처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드웨어 자원, 소프트웨어, 미들웨어, 그 다음에 각종 환경 구성들, 이런 거를 패턴이라고 하는 형태로 모델링을 하고 그걸 인스턴스로 배포를 하고 그 패턴을 다시 재사용하고 다시 다른 시스템에서 다 패턴으로 올려서 워크로드를 만들고 하는 것으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워크로드를 모델링하고 만들고 하는 데들은 그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짧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이고요. 그 관리 콘솔에서 하드웨어적인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제공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 위에 올라가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예를 들어서 자바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모니터링, 예를 들어서 JVM이나 리퀘스트 카운트, 뭐 힙 카운터, 뭐 이런 것들, HTTP의 뭐 리퀘스트 성능,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솔루션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서 클라우드 팩 4 멀티 클라우드, 팩 4 인티그레이션, 애플리케이션, 오토메이션 이렇게 플러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팩 시스템은 가운데 있는 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플러스 되어 있는 저런 클라우드 팩들을 올려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팩 시스템, 여기서 이제 CPS라고 하는 게 이제 클라우드 팩 시스템의 약자이고요. 클라우드 팩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들입니다. 그래서 VM 기반의 워크로드들, 그 다음에 컨테이너 기반의 워크로드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VM 기반의 워크로드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IBM에서 제공하는 IBM의 미들웨어들, 그걸 IBM이 패턴화 시킨 것들, 그것으로 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미들웨어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기능이고요. 컨테이너 워크로드는 크게 애플리케이션, 오토메이션, 인티그레이션,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같이 클라우드 팩 기반으로 되어 있는 컨테이너의 워크로드들 외에 기타 등등을 이제 컨테이너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 클라우드 팩은 이제 뒷부분에서 앞장에서도 아마 이 차트는 같이 설명을 하셨을 거고, 그리고 뒷장에서도 뒤에 있는 클라우드 팩 4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같이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팩의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오늘 이제 이후 시간에서 이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고, 저 맨 끝에 있는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가 이제 아까 앞전 시간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그런 팩이죠. 먼저 클라우드 팩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 방안, 그리고 아키텍처 이 부분을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클라우드 팩 시스템은 이제 크게 레가시 애플리케이션이 원래 기존의 그대로 하드웨어적으로 좀 존재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VM 기반의 워크로드들 아니면 미들웨어 기반의 워크로드들 이런 것들을 쭉 올리고 데이터베이스 올리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작게는 클라우드 이네이블 된 것에서부터 그걸 모더나이즈하고, 그 다음에 네이티브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아니면 멀티 클라우드로 전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의 옵션입니다. 그래서 CPS라고 하는 이 형태로 패턴 기반의 워크로드가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패턴 기반의 워크로드라고 하는 건 아까 앞장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패턴들, 예를 들어서 미들웨어 기반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 패턴 기반의 워크로드들, 그리고 VM 기반의 워크로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프라이빗 형태의 클라우드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클라우드 이네이블드 되어 있는 형태의 클라우드 시스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모더나이즈 하는 그런 옵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클라우드 팩을 이용한 모더나이즈 옵션입니다. 클라우드 팩을 이용한 모더나이즈 옵션은 이제 클라우드 팩 4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그 모더나이제이션 툴킷 같은 것을 이용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는 CPS 클라우드 팩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캠을 이용한 프로비저닝하는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하는 그 워크로드들, 그 다음에 CPS가 전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패턴 기반의 워크로드들, 그 다음에 클라우드 팩, 클라우드 팩 애플리케이션이나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 클라우드 팩 기반의 워크로드들, 이런 것들과 함께 IBM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팩 시스템에서 만들어 놓은 패턴 기반의 워크로드를 퍼블릭에다 시스템으로 올려서, 그래서 캠으로 워크로드를 만든다든가, 패턴 기반의 워크로드를 만든다든가, VM 기반의 워크로드를 만든다든가, 컨테이너를 만든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래서 모더나이즈 하는 형태로 클라우드 팩을 이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옵션으로는 원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제 멀티 클라우드 형태로 자동화된 서비스로 이제 워크로드들을 옮기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클라우드 팩 시스템,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클라우드 팩 시스템하고 IBM 클라우드, 그리고 세 번째 있는 맨 위에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AWS라든가 애저 같은 이런 퍼블릭의 다른 종류의 그런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에서 워크로드. 그래서 패턴 기반의 워크로드들은 IBM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팩 시스템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들이고, 거기 맨 끝에 녹색의 맨 위쪽에 있는 거에서 보시면은 캠 기반의 워크로드하고 컨테이너 기반의 워크로드,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패턴 기반의 워크로드는 제공되지 않지만 저런 워크로드를 같이 이용을 하게 함으로써 멀티 클라우드 그 플랫폼을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클라우드 팩 시스템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제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작게는 이제 클라우드 팩 시스템에서 가운데 이제 클라우드 팩 시스템에서 베어메탈이나 IBM에서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 혹은 IBM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종류의 시스템, 이런 것들을 베어메탈이나 인프라 그 위에 VM웨어 기반의 클라우드 팩 올려서 그거를 클라우드 팩 시스템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고, 여기 가운데 워크로드 모빌리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IBM 클라우드, IBM이 제공하고 있는 IBM의 퍼블릭,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AWS나 애저나 구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그들에서 올라가 있는 베어메탈이나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VM웨어 같은 하이퍼바이저나 그 위에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나 그 다음에 클라우드 팩들이 올라가서, 그리고 고객의 커스텀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IBM 클라우드, 그 다음에 IBM 클라우드 팩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아까 앞전 시간에 MCM,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그 솔루션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을 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BM 클라우드 팩 시스템이 엔터프라이즈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에서 벗어나서 퍼블릭 클라우드, IBM의 퍼블릭 클라우드 아니면 외부의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까지도 이제 연계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델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구성 방안이고요. IBM 클라우드 팩 시스템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HCA 같이 그 시스템으로서 하드웨어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올인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얘를 클라우드 팩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에 뭐 도입을 하고 구매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단계들인데요. 1, 2, 3단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플랫폼의 종류를 이제 선정을 합니다. 이제 인텔 기반이냐, 파워 기반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x86 시스템을 이용하시게 되면 리눅스 시스템을 이용하시게 될 거고, 파워 기반의 시스템을 이용하시게 되면 AIX 기반의 시스템을 이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원래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냐 아니면 업그레이드 할 거냐. 그리고 또 하나 선택하셔야 되는 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기반으로 이용하실 거냐 아니면은 SSD 기반으로 이용하실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인텔하고 파워 고객이 다 제공을 하고 있는 거지만 SSD 같은 경우는 인텔만 제공하고 있는 게 좀 다른 거고요. 그 외에 옵셔널리 이런 종류의 HCI 시스템을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스토리지를 늘리는 걸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시스템을 확장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스토리지 익스펜션에 대한 옵션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아니면 하드 드라이브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거를 처리하기 위한 옵션들을 같이 구매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팩 시스템의 하드 드라이브 모델, 그 다음에 SSD 잘못 써있네요. SSD 모델,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W3500하고 3550, 이래서 뒷자리에 50이 붙은 게 이제 플래시 모델, 그러니까 SSD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이퍼바이저, 관리용 소프트웨어, 모니터링용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고 그 외에 네트워킹에 대한 토르 스위치, 그다음에 뭐 하드웨어, 뭐 케이블이나 뭐 파워나 아니면은 뭐 렉이나 이런 것들 하드웨어들 그 위에 스토리지가 24TB, 밑에 거 SSD 같은 경우는 25TB의 스토리지가 제공이 되고 있고 이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처럼 있는 것들이 이제 32코어에 1TB를 기본으로 장착을 해서 그걸 슬롯에다가 이제 렉에다 하나씩 꽂는 거에 따라서 64코어에서부터 320코어까지 이제 확장을 하는 그런 모델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3550 같이 플래시 모델 같은 경우에는 32코어에 1.5TB 이제 메모리를 기본으로 장착을 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계속해서 늘려가게 되면 448코어에 21TB까지 이제 시스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컴퓨트 노드, 맨 위에 있는 화살표로 되어 있는 컴퓨트 노드를 하나씩 추가해서 320코어까지 늘릴 건지 448코어까지 늘릴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도 인터널 스토리지로 24TB에서 인터널 스토리지를 늘릴 건지 아니면 익스터널 스토리지를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옵션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워 모델의 하드디스크, 제가 파워 모델은 SSD 모델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파워 모델은 3500이 아니라 3700, 그래서 7자 모델로 이제 7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파워는 코어 덴시티가 높기 때문에 40코어에 1.2TB 메모리를 기본으로 탑재를 하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96TB짜리 하드디스크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슬롯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꽂히면서 200코어에 6TB까지 이제 시스템을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다 똑같이 컴퓨터 노드를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서 추가해서 200코어까지 그 다음에 스토리지를 추가하거나 외부 스토리지를 추가하거나 이런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그 시스템이 이제 복잡해지니까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그냥 하나만 탁 사가지고서 그냥 끝내고 이제 소프트웨어 사고 이런 식으로 모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클라우드 팩을 살 때는 클라우드 팩 시스템을 살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인텔이냐 파워냐 이런 데 들어갈 1번 클라우드 팩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팩으로 팩4 애플리케이션, 팩4 오토메이션, 팩4 인티그레이션, 팩4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그래서 팩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맨 위쪽에 있는 게 인텔 모델인데, 인텔 모델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인텔 모델의 EA에서 보시면 소프트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 with was and db가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was and db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아까 얘기했던 모니터링이나 그 관리용 소프트웨어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 with was and db2는 그거 외에 저 코어 안에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was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라이센스까지 포함되어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 중에서 소프트웨어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텔 기반에서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모델이냐 SSD 모델이냐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옵셔널리 아까 얘기했던 그 크리티컬 서비스나 아니면 리텐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리텐션 서비스나 이런 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어 있는 거고요.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파워 모델의 모델인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모델밖에 없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소프트웨어만 있는 거, 아니면 소프트웨어 with was and db2 이렇게 있는 거, 이걸 선택을 하시고 옵셔널 서비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팩 시스템은 구성을 하실 때 이렇게 4개의 스택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먼저 소프트웨어, 여기 클라우드 팩 시스템에서 올려가지고 쓸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게 이제 클라우드 팩이라고 하는 형태로 제공이 되는 거고, 요걸 애플리케이션 오토메이션 인티그레이션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아니면 복수로 여러 개를 다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시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스위트,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was and db2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놈, 포함되어 있지 않은 놈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은 was and db2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놈을 선택을 하겠죠. was and db2를 내가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라이센스 비용이 그것보다 싸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기본 관리용 소프트웨어 이것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 소프트웨어만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텔의 하드디스크냐, 인텔의 SSD냐, 파워의 HD 하드디스크냐, 이거를 선택을 하고, 마지막으로 인스톨레이션과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서비스를 옵션으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클라우드 플랫폼을 도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팩 시스템처럼 클라우드 플랫폼을 도입을 할 때 뭔가 다 갖춰져 있는 거를 탁 갖다 놓고 쓰는 이런 HCI 형태의 그런 올인원 시스템 외에 x86 서버에다가 뭔가 고객이 이제 투자를 해서 뭔가 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입 솔루션이 x86 서버상에 구현을 하는 그런 시스템과 클라우드 팩 시스템 같은 거를 이용했을 때의 장단점을 약간 적어놔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x86 서버상에 구현하는 거는 인프라 투자 비용이 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 투자 비용이 싸다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인 거예요. 그걸 나중에 운영을 하고 이제 관리를 하고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는 전혀 별개의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단점으로는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킹 이런 거 가상화 이런 거를 전부 다 고객이 수동으로 구성하거나 아니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뭔가 소프트웨어를 또 구성을 하거나 이런 짓을 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사용을 할 때 결론적으로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처음에 가시성이나 아니면 유연성이나 뭐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해서 거버넌스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자동화하고 하는 것까지를 이제 고객이 원할 텐데, 그런 자동화 단계 이런 것들로 넘어가는 단계를 보면 자동화나 관리 도구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도입하거나 거기에 관련된 인력을 또 도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진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은 뭔가 시스템이 고도화되거나 뭔가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시스템을 확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관리해야 될 인력이나 구축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클라우드 팩 시스템에서의 저런 클라우드 팩 시스템 같은 걸 이용을 했을 때의 단점으로 보면은 사실은 초기 도입 비용이 높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관리나 운영에 대한 그런 각종 소프트웨어들, 사람들이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포털이나 대시보드들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되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초기에는 도입 비용이 증가되는 게 사실이지만 나중에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사용하면 할수록 관리하는 데나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장점으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클라우드 시스템, 사실 클라우드 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에다 갖다 놓고 전원을 켜고 네트워크 연결하고 그 다음 시스템 기동해 가지고서 4시간 안에 시스템이 구성이 다 된다, 이렇게 매뉴얼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게 큰 장점이 아닌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솔루션을 사면은 그냥 구성이나 이런 거는 무상으로 해주고 뭐 이런 거를 고객들이 기대를 하기 때문에 저기에 큰 장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건 비용이 굉장히 높은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 저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일 관리 콘솔, 시스템 확장 용이성, 올인원 플랫폼 이런 장점들, 아까 앞에서 쭉 설명드렸던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클라우드 팩 시스템 같은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클라우드 플랫폼을 도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HCI 솔루션들이 IBM의 클라우드 팩 시스템 외에도 다른 시스템들이 있을 텐데요. 그 다음에 델에서 나온 뉴타닉스에서 나온 시스코에서 나온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클라우드 팩 시스템이 IBM에서 만들어졌고 요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뭔가 장점, 단점들이 있을 텐데 여기의 장점, 단점에서는 크게 제가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봤을 때 꼭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고 이거를 크게 비교하기는 어려웠어요. 사실은 저걸 보면서. 저게 비교하기 어려웠던 거는 어떤 거는 스토리지를 굉장히 많은 걸 지원하고 어떤 건 좀 덜 지원하고 저희도 좀 못 지원하는 것들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장단점을 가리기는 사실은 어려웠고, 이런 클라우드 팩 시스템에서 장점을 가리는 거는 사실은 저런 하드웨어적인 이런 장점을 가리는 이런 팩터들이 아니라 저 시스템에다 올려가지고 쓸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저거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엔터프라이즈급의 애플리케이션들, 고객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올려가지고 쓰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들을 올려서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의 지원, 이 부분이 굉장히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거는 다소 인프라적이고 다소 하드웨어적인 그런 요소로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장단점을 가리기는 어렵지만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클라우드 팩 같은, 그 다음에 컨테이너 기반의 아니면 패턴 기반의 워크로드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는 걸로 해서 굉장히 큰 장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클라우드 팩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다른 벤더들에서 월드와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역량 비교표에서도 보면은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클라우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엔드투엔드로 좀 맨 밑바닥에 인프라서부터 시작을 해서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를 배포를 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 확장하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서포트하고 하드웨어를 서포트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다른 여타 벤더들에 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저희께 잘 돼 있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그냥 IBM에서 만들어진 장표이기 때문에 크게 신뢰를 하지 않는다, 고객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의 스택이나 이런 것들로 놓고 보면 IBM의 소프트웨어 스택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걸 앞에 패턴 기반의 워크로드나 컨테이너 기반의 워크로드에서 제공되고 있는 그런 미들웨어들 이런 것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들의 제공성 이런 거를 보면 굉장히 높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클라우드 팩 시스템에서 뒷부분에는 상세하게 요 부분에 좀 관심이 있으실 수 있어서 제가 이 장표 자체가 다소 하드웨어적인 그런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장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디테일 스펙을 좀 적어놨고요. 컴퓨팅 로드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32코어에서 320코어. 근데 2에서 20 노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게 저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이게 슬롯에 2개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2개의 3.2코어짜리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에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토리지나 이런 것들이
24TB에 1.2TB로 되어 있고 23TB가 유저블 하다라고 되어 하나는 스페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네트워크도 토로 스위치 2개 네트워크도 토로 스위치 2개 그 다음에 인터널 이더넷 어댑터 2개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얘기를 하는 거는 거의 from metal to middleware 그러니까 이런 장비 전원 커넥터를 이제 2개 예를 들어서 하나 죽으면 하나 연결 그리고 뭐 파워가 그러니까 CPU가 하나가 죽으면 또 하나 있고 밴드위스 높은 걸로 네트워크가 하나 죽으면 또 하나로 그래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를 제거하는 측면에서 이런 스토리지, 네트워크, 파워, 컴퓨터 노드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그걸 기본적으로 이제 고가용성으로 구성하는 것까지도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from metal 그러니까 맨 바닥의 기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미들웨어까지 전체적으로 고가용성을 구성하는 그런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HDD 베이스의 그 인텔 모델의 예시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팩 시스템의 이 부분에서 거기다 추가적으로 스카시에다가 add 컴퓨터하고 add 스토리지 해가지고서 시스템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각각 그 안에 들어있는 스토리지나 이런 사양들, 뭐 스위치나 렉이나 이런 사양들에 대한 정보이고요. 이런 정보들이 사실은 고객사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서 인프라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거고요. 지금 그 다음에 인텔의 SSD 모델이고요. SSD 모델도 2개의 노드에서부터 28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 448코어. 그러니까 노드가 하나가 컴퓨터 노드 하나 꽂는 게 아니라 하나 꽂고 이제 2개를 같이 꽂아 2개씩 꽂게 돼 있어서 하나가 나가게 되면 하나가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은 PSM이라고 해서 요거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모듈이 같이 딸려 들어가게 되는데 PSM 모듈마저도 이제 2개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있는 스카시 플래시 모델의 스토리지나 이런 것들 이제 올리게 되어 있고요. 근데 특이한 거는 인터널 스토리지는 SSD 모델에서는 인터널 스토리지 외에 익스터널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HDD 모델에서는 인터널 스토리지를 추가하는 옵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스토리지를 더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SSD 모델의 상세 스펙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팩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이제 같이 번들이 되는 게 소프트웨어, 이제 하드웨어를 구매를 하실 때 소프트웨어를 같이 구입을 하셔야 되고 소프트웨어 중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하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with WAS and DB2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의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것처럼 IBM 빅픽스,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 클라우드 오토메이션 매니저, 캠, 그 다음에 OS 이미지, 뭐 패턴 키트, 티볼리의 모니터링 툴, 웨스피어 익스트림 스케일, 뭐 이런 개발 툴, 그 다음에 VM의 vCenter, ESXi 이런 종류의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같이 들어있는 게 클라우드 팩 시스템 소프트웨어이고요. 저거가 클라우드 팩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플러스 WAS and DB2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WAS and DB2에 있는 것처럼 저기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같이 번들을 하고 있는 게 시스템 소프트웨어 스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2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 하드웨어 기반의 시스템에다가 올리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가지 타입의 크게 얘기해서 2가지 타입의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는 클라우드 팩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클라우드 팩을 매니지먼트 하기 위한 관리용 소프트웨어가 하나 올라가고 또 하나는 클라우드 팩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올라가 있는 저 시스템에다가 클라우드 팩을 올리는 클라우드 팩 4 애플리케이션, 뭐 팩 4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올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의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클라우드 팩 시스템에 크게 2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이걸 외에도 또 다른 서비스도 있는데 이 서비스는 뭐냐면은 비즈니스 크리티컬 서비스, 리텐션 서비스. 예를 들어서 이걸 이용하시는 고객이 이용하시다가 갑자기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24시간 내내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옵션을 IBM에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걸 IBM이 이제 그런 거를
장애 대응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옵션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드 드라이브 리텐션. 그러니까 하드 드라이브가 갑자기 뻥 났을 때 얘가 스페어로 레이드 5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뻥 나면은 이제 뻥난 거 스페어 되어 있는 거 이제 빼가지고서 이제 교체를 하시게 되어 있는데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드 드라이브를 항상 보유를 하면서 이걸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 하드 드라이브 리텐션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도입을 할 때 뭔가 고객의 장소에다가 이 클라우드팩 시스템을 들고 가서 줄줄줄 끌고 가가지고서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전기 꽂고 세 번째 네트워크 연결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팩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돌리고 하는 그런 단계로 해서 실제로 러닝하는데 한 4시간 정도면 이제 구성이 가능하다. 이게 IBM 입장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서비스 외에 다른 종류의 서비스로는 인스톨레이션 서비스, 플래닝 서비스, 마이그레이션 임플리멘테이션 서비스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스톨레이션 서비스는 8주에서 12주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밑에 보시면 3주에서 6주, 12주에서 24주 저런 식으로 그런 구성 서비스가 따로 이제 서비스로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인스톨레이션 서비스는 단순하게 그냥 전기 꽂아가지고 설치하고 이런 인스톨레이션이 아니고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벤토리를 패턴으로 스크립트화해서 패키지 만들고 뭐 하는 이런 종류까지 프로젝트 플랜, 개인화된 하이 레벨 프로젝트 플랜 만들고 뭐 그 다음에 뭐 배포하는데 필요한 작업들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제공하는 처음에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이그레이션 원래 고객 요 애플리케이션이 뒤에 설명드릴 클라우드 팩4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이제 올려가지고 쓰는 그런 옵션들을 제공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하려고 할 때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플래닝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플래닝 한 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고객의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팩 시스템으로 옮겨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마이그레이션 임플리멘테이션 서비스까지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임플리멘테이션 서비스에서는 뭐 기본적인 그런 리포트, 셋업 리포트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작업한 결과, 결과물 산출물까지 이제 다 제공을 하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 클라우드 팩 시스템이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이브리드나 멀티 클라우드까지 이제 확장을 한다. 이렇게 아까 맨 처음에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몇 가지 화살표의 색깔로 이제 구분하실 수 있는데 화살표의 파란 색깔, 보라 색깔, 뭐 요런 노란 색깔, 요거는 워크로드의 포터빌리티입니다. 즉 사이트 1이 있고 사이트 2가 있고 2개의 사이트가 있는데 사이트 1의 프로덕션 시스템 with 하드웨어 이거 HA 돼 있는 그 다음에 센 스토리지 이제 연결되어 있고요. 사이트 2에 DR 시스템 구성되어 있고 데브 시스템 테스트계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제 워크로드들 아까 얘기했던 VM 기반의 워크로드든 컨테이너 기반의 워크로드든 아니면 클라우드 팩 소프트웨어에 의한 클라우드 팩에 의한 워크로드건 간에 그런 워크로드들이 각각 이렇게 포터빌리티를 제공한다. 여기서 IBM 클라우드로 여기 사이트 1에서 사이트 2로 사이트 2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런 식으로 워크로드의 포터빌리티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익스터널 샌으로 이제 그런 제공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그냥 실선 그러니까 노란색 실선이죠. 노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밑에 녹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거 있는 것들이 이제 DR 시스템 같은 경우에 시스템과 시스템 간에 한쪽 시스템, 한쪽 사이트가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다른 쪽 사이트로 이제 시스템이 이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싱크 기반으로 300km 이내에서는 싱크 기반으로 그래서 300km가 넘어서 8000km 이내의 시스템 간에서는 어싱크 기반으로 DR 시스템으로 워크로드들이 이제 옮겨가는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노란색 있는 것처럼 저기가 이제 그 고가형성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팩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이제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그냥 구성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DR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 있는 퍼블릭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전체적으로 다 이제 멀티 클라우드를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팩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확장성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컴퓨트 노드의 확장성. 그러니까 하나 슬롯에 하나 넣을 때마다 뭐 몇 코어씩, 그 다음에 몇 기가씩 이렇게 몇 테라씩 이렇게 메모리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슬롯에다가 요걸 하나씩 넣는 거에 따라서 컴퓨트 노드를 확장하는 거. 그래서 컴퓨트와 메모리에 대한 확장성. 그 다음에 스토리지, 인터널리 스토리지 렉에다가 스토리지를 하나씩 추가를 하면서 뭐 나올 수 있는 스토리지 확장성, 아니면은 센 스위치 같은 거에다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외부 스토리지 확장성,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온사이트, 그러니까 원래 하나에 있는 시스템에서 클라우드팩 시스템을 하나를 설치하고 한 대가 아니라 한 대로, 물론 뭐 300코어, 400코어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시스템이지만, 그런 시스템이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이렇게 늘어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늘어났을 때 그런 늘어난 시스템이 하나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온사이트에서 확장을, 익스팬드 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확장성도 제공을 하고 있고, 샌으로 스토리지 확장하는 부분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프사이트로, 사이트 1에서 사이트 2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그 워크로드 모빌리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이트 1에서 사이트 2로 오프사이트로 이제 이전하는, 확장시키는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시스템을 이렇게 늘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늘리는 것도, 뭐 전체적으로 그 늘리는 부분들을 굉장히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CPS 클라우드팩 시스템이 제공하고 있는 HA의 유연성,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스토리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런 뭐 메모리나 CPU 이런 것들도 처음에 딱 워크로드를 만들 때 요거를 고가용성으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물론 그 캐퍼시티를 이만큼 좀 떼어놓거든요. 놓고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스페어로 사용되는 만큼의 그런 메모리나 스토리지나 CPU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고가용성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워크로드를 구성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는 형태로 VLAN 기반으로 다 여기 내부적으로 다 구성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게 하나하나 슬롯이 이제 컴퓨터 노드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프로덕션 A용, 프로덕션 B용, 그다음 데브 테스트용, 그래서 뭐 나머지 언얼로케이트 되어 있는 어베일러블한 리소스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고가용성을 위해서 이렇게 리저브하고 있는 그런 리소스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직 뭐 리소스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놈들, 그 다음 밑에 있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데브 테스트용,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프로덕션 B용,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프로덕션 A용,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산을 하고 그거를 이제 분리를 하고 그 안에 있는 노드들에 대해서 노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분리를 하고 해서 그 자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간섭을 하지 않도록 이제 밸런싱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고가용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여유롭게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장표인데요. 클라우드팩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장비이기 때문에 처음에 도입을 하고 이제 이용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가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클라우드팩 소프트웨어, 클라우드팩스 안에 들어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제공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고객이 하드웨어도 구매를 하고 네트워크도 구매를 하고 뭐 하이퍼바이저도 구매하고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매를 하고 도입하고 구성하고 뭐 포탈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고객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뭐 유리하게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IBM 클라우드팩 시스템에다가 IBM의 클라우드팩스, 그다음에 IBM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 오픈소스 서비스들이라든가 IBM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직접 만들어 놓은 VM 기반의 워크로드, 그다음에 컨테이너 기반의 워크로드, 뭐 이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쓸 수 있는 멀티 클라우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뭐 이런 워크로드를 제공하는 그런 하드웨어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기 제 클라우드팩 시스템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잠깐 제가 원래 할당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끝났는데 요거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 갖고 클라우드팩 4 애플리케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